자, 오늘은 그 밀도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뭘 배운다? 자, 밀도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전까지는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끓는 점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우선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요? 여러분,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요?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요? 섞여야 돼요? 자, 식용유랑 물을 섞여야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식용유랑 물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섞이면서 끓는 점차가 다른 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증류를 이용해서 분류하면 되는데, 이거는요. 그냥 국자 뜨듯이 분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밀도차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증류였고요. 이렇게 생긴 탑을 어떤 탑이라고 했습니까? 원유를 분리한다고 해서. 자, 여러분, 원유 증류 탑이잖아요. 맞아요? 원유를 왜 수입해가지고 와서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된 거를 사오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분리를 하자고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라든지 GS라든지 압류에너지 막 이런데 S오일 막 이런 데서 분리를 하는 이유가 원유를 분리를 싸게 사와서 분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유 증류탑이라고 하는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고 했어요, 높다고 했어요? 낮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그 벽시를 고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벽시가 뭔지 알아요? 그 벼에서 나오는 건데, 이 벽시의 껍질을 벗게 되면 우리가 먹는 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벽시를 이제 구입을 할 때, 쌀이 없이 비어있는 벽시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쭉으로 시작해요. 쭉정이라고 한다. 맞아요. 쭉정이. 그래서 이 쭉정이는 사품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소요물 정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걷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물이 소금물입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 소금물이 좋은 벽지라든지 쭉정이를 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를 가하지 않는 액체를 사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런 사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뜨는 벽시를 보고 우리가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쭉정인가 쭉정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쭉정이네요. 정이. 왜 정이가 나오냐? 쭉정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쓰이는 물이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벽시는요, 워낙 밀도가 크기 때문에 소금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안에가 쌀이 약간만 자라거나 아니면 텅텅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 많다는 거는 공기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 보니까 밀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로 뜨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과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과일은 뭘까요? 자두? 자두보다는 좀 커 보이는데. 자두는 아니. 복숭아. 아래는 뭘까요? 방울토마토죠. 그런데 색깔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막 섞여져 있는 과일들을 분리할 때도 물을 넣게 되면 저렇게 복숭아는 뜨고 이렇게 방울토마토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념장을 만드는데 모르고 참기름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확 부어버렸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거는 더 첨가해요. 그런데 참기름의 양을 희석시킬 만큼 첨가를 하면 한 100인분이 만들어지겠죠. 고기, 삼겹살에 찍어 먹을 거 하나 만들려다가 100인분이 만들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버리고는 다 버린다. 그럼 자원이 아깝잖아요. 자, 참기름하고 간장은 안 섞이거든요. 참기름은 위로 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참기름만 몰로 스푼으로 건져내면 살릴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도 이런 물이 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죠? 물 위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기름이죠.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삼겹살에 있는 기름이 밀도가 작아서 위에 둥둥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미친놈처럼 쳐다봤어요. 왜 여기서 광 영상을 찍고 있냐고. 네. 그래서 스푼으로 떠내면 돼요. 그러면 아래는 맑은 물이에요, 아니에요?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먹으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밀도차를 이용하여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 또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한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서 얘를 찾아볼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달걀이 있어요. 그 달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소금물에 띄우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실험 때문에. 저번 실험을 내가 한번 보여주고 얘기를 좀 해줄게요. 한 스푼씩 넣으면서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귀엽게 생겼네. 오, 달걀이 가라앉네요. 한쪽 방향으로 저어요. 한쪽 방향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무중력 상태. 머리만 빼꼼. 이걸로 봤을 때 신선한 저때 썼던 실험에서 썼던 건 신선한 달걀이거든요. 신선한 달걀도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러니까 썩을 달걀이 뜰 정도로만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밀도가 작은 물질이 뭐겠어요? 거기서 아니죠. 썩은 달걀이죠. 썩은 달걀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물이 아니라 소금물.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순으로 이제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아, 물도 맞겠네요. 물도 밀도가 제일 작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13페이지 보시고요.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도록 하고요. 자,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요. 우선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정이랑 좋은 벽지를 골라내려고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걸 사용하면 돼요. 그 물질에 위해를 가하거나 녹이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녹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녹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체 물질에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사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밀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문제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제일 밀도가 작아요? A,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B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단 A랑 B를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액체, B 이렇게 밀도순이 정해진다는 것가 있는 거고 그래서 녹이지 말고 중간 정도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요. 액체 물질에 넣었을 때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두 가지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어떤 물질을 사용해 줘야 된다? 중간 정도 밀도인 물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액체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고체 물질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섞여 있을 뿐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액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딱 봤을 때 다 세 가지 어떤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다만 재질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생수병이나 우유통이나 요구르트통 다 색깔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긴 하지만 밀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을 보고 얘기를 할 텐데 밀도 값을 좀 유심히 봐보세요. 1.38, 0.95, 1.05.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액체의 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쉬운 거. 숫자가 1인 거. 물이죠. 물로 분리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그렇죠. 우유통이죠. 우유통은 위로 떠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위로 뜨게 되죠.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수병, 우유병, 요구르트 통에 섞여 있는 물에 물을 넣었을 때 무엇이 떠오를지 얘기해보자. 무엇이 떠오르니까, 여러분? 우유통이 떠오르죠. 여기 여러분 프린트 13페이지 옆에 보세요. 우유통은 밀도가 몇이에요? 0.95죠. 그런데 물은 밀도가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1보다 낮기 때문에 떠야 가라앉아요. 뜨죠?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가면서 분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요구르트 통이에요? 생수병이에요? 요구르트 통이죠. 그러면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는 우유통을 먼저 분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요구르트 통을 분리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뭘 분리했어요? 생수통이에요. 자, 요구르트의 밀도가 몇이에요? 1.05죠. 생수통은요? 1.38이죠. 생수통이 아니라 생수병이네요. 자, 그러면은 소금물의 밀도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5보다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1.38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도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어떤 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밀도차.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서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섞이는 거는 끓는 점차를 이용하거나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섞이지 않는 거는 물론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자면은 그냥 밀도차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분리해내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뜨고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은 액체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식용유죠. 아래는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몇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3개, 아래 모래까지 해서 3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액체 혼합물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여러분 태양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알고 있죠. 이때 기름이 유출됐는데 이렇게 기름 마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름은 위로 떠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위로 뜨죠. 소금을 위로 뜬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저거를 뜰채로 뜨거나 흡착포를 이제 바다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흡수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뜰채나 흡착포로 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분별 깔때기고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꼭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꼭지. 뭐 수도꼭지 할 때 그 꼭지가 맞아요. 네. 그리고 마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마개.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생과학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할 실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밀도차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옥수수유를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다? 옥수수요. 옥수수유 준비했는데 조금 양이 적으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넣어서 옥수수유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일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섞어볼 거예요. 어떻게 한다? 섞어본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벌써부터 층이 분리되긴 하지만 제발 좀 섞여라 하면서 제가 저어줄 거예요. 오케이? 네, 저어준 상태에서 아래 꼭지가 잠겨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이제 요 마개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 요 두 가지 액체를 집어넣을 겁니다. 우와. 아무것도 안 하고 장기간 행인데 우와. 외모의 것 같아요. 신기할 수도 있지 왜.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실험 안내를 한 다음에 여러분한테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분리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약간의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 여러분한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충분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이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선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떤 층이 있어요? 기름, 식용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 옥수수유, PPL 아닙니다. 옥수수유예요. 네, 요거 있고요.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다수. 물이 있습니다. 산다수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수돗물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물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밑에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꼭지. 좋아요. 꼭지를 열어야 됩니다. 한번 우선 꼭지를 열어볼게요.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주세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사기치지 마세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닫았어요. 예, 저는 지금 열고 있어요. 꼭지를. 마개를. 네, 위에 마개를 열어야 돼요. 지금 안쪽에 있는 공기압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대로요. 후 들이마신 상태에서 그냥 빨대를 들면은 거기 빨대와 빨대 앞하고 끝 사이에 그 액체가 끼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개를 열면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와. 네네네네. 우와. 와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신기하다. 좋아요. 네. 자, 여기서는 실험을 좀 정확히 할게요. 영상으로 찍는 거니까.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오 오줌 싸는 것 같아. 언제까지 나오나? 우선은 이 밀도가 큰 물이 먼저 제거가 될 때까지는 꼭지를 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앉아서 볼게요. 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내려왔을 거예요. 경계면 직전에 왔을 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물이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은 꼭지를 통해서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경계면에 있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버려요. 미안하지만 따로 닫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시 열 겁니다. 버렸어요. 자, 경계면에 있는 걸 버렸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거는 뭐만 남아요? 기름만 남는 겁니다. 자, 그럼 기름만 남는 거를 꼭지를 또 열어가지고 한 세월 동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마개가 열려있잖아요. 마개 열려있는 쪽으로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똑똑하다. 네, 그럼 마개 쪽으로는 지금 밀도가 큰 물질이 나와서 작은 물질. 그렇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물질이 분별 깔때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밀도차에 대한 실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별 깔때기에서 혼합물에서 분리되었을 때 위층에 있는 물질과 아래층에 있는 물질을 한번 볼 텐데, 위층에 있는 건 뭐예요? 식용유. 여기서는 내가 실험에서 뭘 썼어요? 옥수수유. 아래층에는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밀도가 큰 물질이 가요? 작은 물질이 가요? 밀도가 작은 물질이 가고 아래층에는요? 밀도가 큰 물질이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적어 두시죠. 자, 두 번째. 두 층으로 나뉘어지는 까닭.
뭐예요? 밀도차인데 밀도차만 있으면 안 돼요. 에탄올하고 물도 밀도차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고 어때야 된다? 밀도가 달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 말만 쏙 빼먹어요. 그러면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에탄올하고 물도 밀도 차가 있다니까요. 에탄올 0.78이고 물 1이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별 깔때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분리하면 되겠어요? 그냥 국자로 퍼내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이트나 흡차포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것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웃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포이트를 이용한 분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한다? 액체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지만 적을 때는 스포이트를 사용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위에 있는 걸 먼저 뽑아내요? 아래에 있는 걸 먼저 뽑아내요? 아래에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걸 먼저 뽑아내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떠있는 액체를 먼저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뉘어지면은, 마개를 연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야 돼요.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빨대 후 하면은, 후 한 상태에서 빨대 들면은 거기 안에 액체가 고여있죠. 빨대 안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에 있는 액체 물질을 먼저 걸러내는 겁니다. 꼭지를 열어서요. 그러면은 물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식용유가 먼저 나와야 돼요? 밀도가 물이 컸어요? 식용유가 컸어요? 여기가 식용유고 여기가 물이에요. 어떤 게 커요? 물이 크죠? 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경계면에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히 위험하게 받으려고 했다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따로 모아서 따로 둬야 됩니다. 이런 분별 깔때기 작업을 여러 번 하면은 또 그 액체들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또 분별 깔때기로 처리를 해주면 또 순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밀도가 작은 물질은 어떻게 해서 버리면 된다? 마개 쪽으로 해서 흘려주면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층에 있는 액체 물질을 분리한다. 그럼 위층에 있는 건 뭐겠어요? 식용유의 물이에요. 식용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바닷물에 유출된 기름은 바닷물과 섞이지 않으며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뜬다. 이해되세요? 원심분리기라고 해서요. 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혈구랑 혈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혈장을 이제 우리가 혈구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붉은색을 내는 게 다 아래로 가라앉죠. 혈구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제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공돌이 용달에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뒤쪽에 시간이 남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고 사금을 채취합니다. 뭘 채취한다? 사금. 그래서 우리 금이 소중하잖아요. 금의 밀도가 19.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가 보면은 밀도가 큰 물질만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금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녹여가지고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모래나 흙은 씻겨나가고 밀도가 큰 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금도 모아서 하면 이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실은 소금물에 넣으면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어떤 축정이는 물의 뜸으로 채로 걸러낸다. 힌트가 여기 있죠. 물의 뜸으로. 뜬다는 건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서 밀도가 큰 물질은 어느 층에? 그렇죠. 아래층에 가라앉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스포이트라든지 그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모래와 스타이로폼이 섞인 혼합물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모래는 가라앉지만 스타이로폼은 위쪽에 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이용하는 실험기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스포이트가 있었죠. 그런데 좀 양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분별 깔때기라는 걸 이용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때기네요. 깔때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 모래에 톱밥이 섞여 있을 때는 밀도차를 이용하여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아래로 가라앉지만 톱밥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뜨겠죠. 그래서 중간 물질의 액체를 사용해서 분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는 물보다 밀도가 커서 물에 가라앉고 톱밥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 문제 봅시다. 달걀은 오래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고 달걀 속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소금물을 이용하면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별할 방법을 설명해보자. 어떻게 하면 됐었습니까? 그렇죠. 소금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신선한 달걀보다는 밀도가 작고 썩은 달걀보다는 밀도가 큰 물질의 소금물을 사용하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공기의 부피가 커지므로 밀도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뜸으로 두 달걀을 구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과 기름의 혼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혼합물은 두 층으로 분리가 된다? 그렇죠. 물과 기름의 혼합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두 층으로 분리가 되죠.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물과 기름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4번.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인 물은 호흡을 통해서 나오게 하면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마개로 따라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를 흔들어 충분히 섞였을 때 분리해야 된다. 아니죠.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분리가 된 다음에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 재결정이 용해도에 관련된 거고 한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시간에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밥.